자,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한국경제의 거인 정주영 회장. 그분의 삶에서 나온 지혜인데요. 특히 우리가 무심코 하는 습관들, 이게 사실 성공과 실패를 가를 수도 있다는 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듣기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정주영 회장은 그랬어요. 이걸 모르면 평생 손해본다고. 그렇죠. 오늘 저희가 참고한 자료도 그분 이름으로 나온 글에서 가져왔고요. 목표는 이겁니다. 왜 어떤 사람 주변엔 늘 사람이 넘치고, 기회가 따라붙는데 다른 사람은 좀 외롭고 기회를 놓칠까? 네, 그 차이. 정 회장은 그게 뭐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거, 그냥 매일매일의 습관에 답이 있다고 봤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습관이 우리도 모르게 사람, 기회, 심지어 돈까지 다 밀어내는지 그 속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내 습관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우리가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막 반복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네네. 그게 생각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딱 짚어낸 이 습관들은 그냥 뭐 개인적인 버릇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게 관계 속에서 신뢰를 쌓느냐 아니면 확 무너뜨리느냐. 그리고 그 신뢰가 결국 뭐랄까 당신의 재정적인 기회, 성공 가능성 여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 연결고리를 보는 게 오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주용 회장이 진짜 많은 사람들을 봤다고 하잖아요. 성공한 사람 또 실패한 사람. 그러면서 딱 깨닫는 게 그 차이가 무슨 뭐 드라마틱한 사건 하나가 아니라 네. 작은 습관들 그거였다는 거죠. 무심코 툭 뱉은 말, 뭐 그냥 무관심한 태도,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게 결국 사람도 떠나게 하고 기회도 놓치게 만든다. 이런 통찰인데요. 그럼 그 첫 번째 습관부터 한번 볼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잊는 것. 이게 그냥 입으로만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고 진짜 마음 깊이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 그건 말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특히 그 정주영 회장 젊었을 때 일화 있잖아요. 아, 네. 기억나요. 비 오는 날 동료가 우산을 이렇게 씌워줬는데 처음엔 너무 고마웠는데 이게 몇 번 반복되니까 어느새 그냥 저 사람은 나한테 당연히 우산 씌워주겠지 이런 마음이 슬쩍 들었다는 거. 네. 그 솔직한 고백이 참 인상 깊어요. 이런 당연함, 이게 관계에서는 진짜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자기 호의나 도움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한테는 마음이 좀 식는달까요? 처음엔 그냥 좀 서운하다 이 정도인데 그렇죠. 반복되면 이제 뭐 깊은 얘기도 하기 싫고 먼저 나서서 돕고 싶은 마음도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게요, 그냥 뭐 인간관계 예의 문제 이걸 넘어서 사업이나 돈 문제까지 연결된다는 그 분석이 좀 놀라웠어요. 단순한 예의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정주영 회장이 막 사업 시작하고 그럴 때 그 전쟁 끝나고 아무것도 없을 때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는 진짜 신뢰하고 관계 이게 전부였거든요. 사업의 가장 큰 자산. 이런 상황에서 감사 표현은 그냥 예의가 아니라 상대방하고 신뢰를 만들고 지키는 핵심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아, 감사를 잊는다. 이건 이 중요한 관계 자산을 가볍게 본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고 그게 결국 새로운 사업 기회나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자기가 끊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정 회장이 직원들한테 고객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면 잘 될 거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끝장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도 딱 같은 맥락이에요. 진심이 없는데 누가 심지어 돈이 거기 머물고 싶겠어요?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잃어버렸다고 상상해 보는 것, 아니면 자기 전에 감사한 일 세 가지 떠올리는 거, 이런 거 진짜 한번 해볼 만하겠어요. 자, 그럼 감사함을 잃는 게 관계의 문을 닫는 거라면 아예 기회의 문 자체를 못 열게 하는 습관도 있겠죠? 네,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습관인데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이유를 늘어놓는 것입니다. 아, 이거 진짜 많이 하죠. 시간 없어서 돈만 있으면 할 텐데 나는 뭐 배경이 없어서 이런 거요. 맞아요.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들이 그냥 변명이 아니라 사람과 기회를 밀어내는 거의 독약 수준이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했죠. 변명 차릴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한다고. 그군 삶 자체가 그냥 증거 같아요. 사업 처음에 돈 없고 공장 없고 재료 살 돈도 없는데 어떻게든 한다? 이 생각으로 집구석에서 시작하고 친구 자전거 빌려서 배달하고 결국 길을 만들었잖아요. 네, 유명한 일화죠.
근데 사실 요즘 우리한테는 좀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정주영 회장처럼 막 맨땅에 헤딩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이죠. 상황이 다 같을 순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작 조건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 그 근본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 네. 할 수 없는 이유만 찾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그냥 딱 멈춰서요. 스스로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주변 사람들 눈에도 저 사람은 맨날 안 된다고만 해. 기회 줘도 거절하는 사람 이렇게 보이기 쉽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제안이나 도움 같은 것도 줄어들고 결국 성공이나 돈으로 가는 길에서 스스로 이렇게 고립되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자기가 본 성공한 사람들 공통점이 뭐였다. 변명 대신 어떻게든 방법을 찾는 태도였다는 거. 이걸 기억해야 해요. 실패하더라도 배우는 게 있지만 시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도 하셨죠. 네,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해요. 실패해도 얻는 게 있는데 아예 안 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죠. 결국은 마음가짐이매요.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잠깐 멈추고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연습? 아니면 뭐라도 시작하고 싶으면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거 있잖아요. 정보 검색이라든지 전화 한 통이라든지 그런 최소 한 가지 방법이라도 찾아서 해보는 거. 그게 중요하겠네요. 작은 행동이 생각의 방향을 틀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변명이랑 좀 연결될 것 같은데 세 번째,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습관. 누가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적하면 바로 그거 내 잘못 아니에요. 그때 상황이 좀 다른 사람이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방어부터 하는 모습. 흔하죠. 그렇죠. 정주영 회장은 이런 태도가 신뢰를 그냥 갉아먹는 아주 위험한 습관이라고 했어요. 진실된 마음이 성공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직함, 책임감 이걸 강조했는데요. 실제 경험담도 있었죠. 생산 프로젝트에서 큰 실수가 났는데 충분히 공급업체 탓할 수도 있었는데 자기 관리 책임 인정하고 손해보면서 처음부터 다시 했다는 거요. 네, 맞아요. 당장은 손해가 컸지만 오히려 그 솔직함 때문에 신뢰를 더 얻어서 나중에는 더 큰 계약을 따냈다.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커요. 바로 그겁니다. 실수를 인정 안 하는 건 그냥 그 순간 욕 안 먹으려고 하는 걸 넘어서 주변에 이 사람은 책임 안 지는구나 이런 인식을 퍼뜨려요. 그럼 누가 중요한 일을 맡기겠어요? 문제 생기면 서로 탓하기 바쁠 텐데 결국 신뢰 잃고 친구든 동료든 사업 파트너든 다 떠나가는 거죠. 반대로 인정하는 건?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이죠. 약점이 아니라.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 이런 강력한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뢰, 이게 바로 사람과 기회를 끌어당기는 가장 센 자석입니다. 정 회장이 실수 숨기는 게 잘못 저지르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숨기려 들수록 문제는 커지고 신뢰는 바닥치니까요. 그렇다면 요즘 뭔가 일이 잘 안 풀린다 싶을 때 혹시 내가 인정 안 하고 슬쩍 넘어간 작은 잘못은 없나 한번 돌아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만약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는 용기, 또 평소에 책임은 내가 먼저 지고 성과는 같이 나눈다. 이런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신뢰를 쌓는 길일 수 있겠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뢰만큼 또 중요한 게 소통인데 네 번째 습관이 딱 이거네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것. 네, 이게 어쩌면 요즘 사람들한테 가장 흔하면서도 좀 치명적인 습관일 수도 있겠어요. 대화하는데 눈 안 보고 딴 생각하거나 말 끝나기도 전에 막 반박할 거 생각하고 있거나 슬쩍슬쩍 스마트폰 보고. 찔리는데요? 정주영 회장은 이 모든 게 다 제대로 안 듣는 태도라고 사람과 기회를 멀어지게 하는 주범 중 하나라고 딱 짚었어요. 듣는다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 생각, 감정, 그 말 뒤에 숨은 의도까지 깊이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라는 거죠. 아주 적극적인 행위예요. 그분이 만났던 믿을 만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잘 듣는 사람이었다는 말도 있었죠? 네, 그랬다고 하죠. 젊었을 때 누가 조언해 주는데 중간에 말을 딱 끊었다가 자네는 결국 자네가 지금 아는 그 한계 안에서만 살게 될 거야. 이런 따끔한 말을 듣고 엄청 충격받았다는 얘기도 이게 그냥 예의 문제가 아니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끝까지 안 듣는 건 상대방한테 뭘 전달하냐면 나는 당신 이야기 관심 없어요. 당신 존중 안 해요. 이 메시지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당연히 상대방은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마음 문 닫죠. 근데 더 심각한 건 그 상대방이 가져다 줄 수도 있었던 귀한 정보, 아이디어, 새로운 관점,
심지어 사업 기회까지 다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깝네요. 그렇죠. 다른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자기가 발로 차는 거죠. 이게 종종 내가 이미 다 알아 이런 오만함이나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려는 조급함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요. 듣는 척이 아니라 진짜 듣는 연습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그 충격받고 정주영 회장이 실천했다는 거. 상대방 말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속으로 하나, 둘, 셋 세고 대답하는 거. 네, 그 3초를. 그거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이 3초만 멈춰도 상대는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더 깊은 얘기도 할 수 있고 이게 결국 신뢰랑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겠죠? 자, 다음 습관. 이것도 많은 분들이 좀 뜨끔하실 것 같은데 5번째, 오직 돈만 쫓는 것입니다. 네, 돈. 물론 중요하죠. 정주영 회장도 젊을 때는 돈 많이 버는 게 목표였다고 솔직하게 말해요. 네. 근데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깨달은 거죠. 돈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가치를 만들고 사람들한테 뭔가 기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이자 도구여야 한다. 이걸 강조해요. 돈만 모으는 거, 그거 요리는 안 하면서 칼만 잔뜩 모으는 거랑 같다고 비유했죠. 아, 그 비유 기억나요. 그리고 단기 이익에 눈멀어서 신에 져버리다가 결국 주변에 아무도 안 남게 된 젊은 사업가 얘기도 있었고요. 맞아요. 돈이 유일한 목표가 되면 사람을 볼 때도 진심보다는 계산이 앞서게 되고 뭐 때로는 거짓말이나 과장도 하게 되고 결국 제일 중요한 자산인 신뢰를 잃게 된다. 이런 경고 같아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순서예요, 순서. 순서요? 네. 정주영 회장 철학은 딱 이거예요. 사업 목적은 이윤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필요한 가치를 주는 거다. 고객이나 파트너를 만족시키면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이고 그 두터운 신뢰가 결국 더 큰 기회와 돈을 가져온다. 이 순서가 절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가치 제공, 신뢰 형성, 그 다음에 돈이 따라온다? 그렇죠. 돈만 쫓는 태도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개인 관계에도 안 좋아요. 사람 만날 때도 이 사람한테서 뭘 얻을 수 있지? 이걸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럼 진중한 관계가 안 되죠. 정주영 회장이 옛날에 물건 귀할 때 얼마든지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도 돈 버는 것보다 사람들 사는 것 좀 편하게 해주는 게 먼저다. 이러면서 가격 안 올렸던 거. 그게 단기적으로는 손해 갔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신뢰랑 브랜드 충성도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바로 가치 우선의 힘이죠. 그렇다면 나 자신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만약 내일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난 그 돈으로 뭘 하고 싶지? 이 질문. 네, 좋은 질문이네요. 그 답을 보면 내가 돈을 그냥 더 많은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보는지 아니면 뭐 남을 돕거나 사회에 뭔가 기여하는 그런 더 큰 가치를 위한 도구로 보는지 알 수 있겠네요. 돈을 가치 창출의 도구로 보는 관점. 이게 중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6번째 습관 가볼까요? 끊임없이 불평하는 것. 아, 이것도 정말 주변에 꼭 있죠. 네. 왜 나만 이래? 상사가 날 몰라줘. 세상이 이상해. 뭐 이런 불평들. 정주영 회장은 이런 사람들한테 아주 따끔하게 물어요. 그래서 당신 그 상황 바꾸려고 뭐 했는데? 이렇게요. 아, 뼈 아픈데요. 불평하는 거 뭐 순간 답답하면 풀릴지 몰라도 결국 마음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채우고 문제 해결에 써야 할 에너지를 갉아먹고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분이 보니까 회사에서 맨날 불평하던 동료들은 시간 지나도 그 자리에 있는데 불평 대신 조용히 문제점 찾고 개선 방법 찾던 사람들은 계속 성장하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렇죠. 불평이 딱 성장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은 전염성도 강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들어요. 맞아요. 듣기만 해도 기운 따지죠. 네. 또 불평하는 사람은 좀 문제 해결 능력 없어 보이고 수동적이고 책임감 없어 보이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거리를 두게 되고 그럼 뭐 협력할 기회나 중요한 일 맡을 가능성도 줄어드는 거죠. 정 회장이 불평을 마음속 쓰레기라고 했는데 그 쓰레기가 자기뿐 아니라 주변까지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불평할 시간에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낫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쓰는 게 훨씬 생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평이 막 올라올 때 잠깐 멈추고 나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이 상황 바꾸려고 내가 뭐 했지? 만약 아무것도 안 했으면 불평할 자격도 없는 거니까 작은 거라도 일단 해보는 게 먼저겠네요. 그렇죠. 행동이 먼저죠. 그리고 불평 대신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딱 나침반처럼 삼는 태도.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습관입니다.
어쩌면 이게 제일 무서운 습관일지도 모르겠어요. 배우기를 게을리하고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는 것. 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예전엔 이 방법으로 다 됐어. 이런 말 달고 사는 분들. 정주영 회장은 과거 영광에 딱 머무르는 거. 그게 현재 성장을 멈추고 미래를 망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봤어요. 어제의 성공만 붙들고 살면 내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딱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세상은 진짜 빠르게 변하는데 옛날 방식만 고집하는 건 뭐랄까 강물 한가운데 가만히 서 있으려는 거랑 같아요. 결국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주영 회장 본인 경험을 봐도 그렇죠. 처음에 조명 사업으로 성공했지만 거기에 안주 안 하고 시대 변화 읽으면서 가전, 자동차, 조선, 첨단 기술 계속 사업 바꾸고 도전했잖아요. 네, 끊임없이 변했죠. 만약 첫 성공에만 매달렸다면 지금 현대그룹은 없었을 거예요. 사업에서 제일 무서운 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다. 이 말을 선배한테 듣고 나중에야 그 의미를 깨달았다는 얘기도 있었죠. 성공 뒤에 오는 자만심, 배우기를 멈추는 거, 이걸 경계하라는 뜻이었다고. 배움을 멈춘 사람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시대 흐름도 못 읽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한테 매력이 떨어지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 못하니까 새로운 사업 기회나 투자 기회에서도 멀어지기 쉽죠. 배움은 학교 졸업하면 끝나는 게 아니군요. 그럼요. 평생 해야죠. 책을 읽든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 뭐 익숙하지 않은 거에 도전하든 계속되어야 하는 과정이에요. 정주영 회장 본인도 뭐 회장 되고 나서도 젊은 직원이나 현장 기술자들한테 막 물어보고 배우는 걸 꺼리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아, 대단하네요. 그런 열린 자세? 나 다 해봤어. 이게 아니라 그것도 한번 들어봅시다. 해봅시다. 이런 태도. 이게 계속 성장하는 비결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요즘 내가 좀 정체된 것 같다, 무기력하다 느껴지면 혹시 내가 배우거나 시도하는 걸 멈춘 건 아닌지 이걸 돌아봐야겠네요. 뭐 거창할 필요는 없고 안 읽던 분야 책 한 권 읽거나 다른 배경 가진 사람이랑 얘기해보거나 아주 작은 거라도 새로운 거 한번 배워보는 시도 그 자체가 중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작은 자극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죠. 네, 이런 작은 시도들이 시야를 넓히고 또 예상 못한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자, 오늘 저희가 정주영 회장이 경험으로 깨달은 사람과 돈과 기회를 밀어내는 7가지 나쁜 습관들 쭉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 있는 거, 변명 늘어놓는 거, 실수 인정 안 하는 거, 남의 말 안 듣는 거, 돈만 쫓는 거, 계속 불평하는 거, 그리고 배우기 멈추고 과거에 매달리는 거.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데 이게 쌓이면 우리도 모르게 삶의 방향을 확 틀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 가볍게 들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7가지 습관들 그 밑바닥에 흐르는 공통점을 딱 짚어보면요. 결국 신뢰 파괴 그리고 관계 단절 이거예요. 아, 신뢰와 관계. 네, 사람도 기회도 결국 돈도요. 다 건강한 관계랑 그 안에서 쌓이는 신뢰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쁜 습관들을 내가 먼저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좀 고쳐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이거 전부 다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럽죠. 금방 지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보다는 오늘 얘기 나눈 것 중에 이건 정말 나한테 해당된다 싶은 거 하나 딱 정해서 그것부터 꾸준히 바꿔나가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실천하는 게 현실적인 시작일 겁니다. 그러네요. 앞으로 뭔가 행동하거나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지금 하려는 이 행동, 이 습관이 사람들을 나한테 끌어당기나 아니면 밀어내고 있나? 답은 이미 마음속에 있을 거고요. 네. 오늘 당장 딱 한 가지 나쁜 습관이라도 의식적으로 버리기로 마음먹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내 운명을 더 좋은 쪽으로 이끌기 위한 첫걸음을 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결국 태도와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고 믿었어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변명 대신 해결책 찾으려 애쓰고 실수 깨끗하게 인정하고 책임지고 상대 말에 귀 기울이고 돈 너머의 가치를 보고 불평 대신 긍정적으로 개선하려 하고 어제보다 나아지려고 계속 배우는 자세. 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겁니다. 결국 사람, 돈, 기회, 이 모든 걸 불러들이는 열쇠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손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유독 운이 좋다 이런 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은 과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반대로 늘 운이 안 따른다 이런 분들은 어떤 행동 패턴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어쩌면 우리가 막연히 운이다, 운명이다 하는 게 결국 우리가 매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선택하는 그 수많은 작은 습관들의 결과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과 습관을 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